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주도권을 친명계가 잡겠다라는 어떤 포석입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서 많이 쳐내겠다. 이걸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보내는 거고,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당사자의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총선의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저는 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그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민주당 내에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정치인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사실은 이현주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했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거든요.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근데 여기는 약간 뭔가 반기는 분위기.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이잖아요.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뭔가 불편함과 거부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응이 다른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먼저 이현주 전 의원 얘기 좀 해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앞서서도 영상에 나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그동안 했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2019년 5월에 어떤 글이에요. 문재인과 청와대 등은 당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어째서 행정 경험도 없는 최순실보다 못하나? 지금 개명해서 최소원 씨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 문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도 없는 겁니다. 맹비난이죠.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서는요, 목소리가 좀 갈려요. 한 분은 약간 친명계라고 꼽히시는 대표적인 분이고요. 다른 분은 약간 비명 또는 친명은 아니라고 약간 간주되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사뭇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이전주 의원도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진화한 과정을 겪었고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 혁신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민주당도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나 배타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는 보수의 잔다르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온갖 야멸찬 이야기를, 또 뭐 무슨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정부를 향해서 쏟아냈죠. 윤석열만 반대하면 모두가 우리 편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귀하라 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제안을 한 겁니까, 이걸?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에 가장 전사로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혹하게 얘기했던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2022년 대선 끝나고 2023년, 24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당사자의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총선의 어떤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 때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저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다고 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 과거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현재의 문제를 보면서 미래로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찰과 또 반성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대한 어떤 혁신의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윤석열 심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로서 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복당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이현주 전 의원의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요 지금 사실 공천 문제 등등등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상황인데 이거 친명 친문 이런 갈등의 지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지금 이제 공천 국면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이 공천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잘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들 보면 괜찮은 인사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 보고 당으로 오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 뉴스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인재 영입 차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인재 영입이 됐든 뭐가 됐든 언론에 부각시켜야 될 부분들은 예.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발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가 더 부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한 기사나 주목도는 확 떨어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현주 전 의원 영입 문제가 지금 이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요 영입 안 하더라도 알아서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알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 굳이 먼저 서둘러서 데려올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타이밍의 실수고 전략의 실수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당 내에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처럼 비판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지금 아무런 자성과 비판 없이 영입한다는 논란만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소속 아니었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은 이제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한테 복당을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민주당에서도 뭔가 이게 새로운 세계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했던 국민의힘 쪽에도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도 좀 외연 확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순수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순혈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통합의 정치, 뭐 용서의 정치 이런 거를 또 표명하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주도권을 친명계가 잡겠다라는 어떤 포석입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서 많이 쳐내겠다. 이걸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보내는 거고. 다음은요.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뭐 친문 친명을 가르지 말자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지호 께서도 이게 친명 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